네. 이제 두 번째 영상이에요. 지금 영상이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확인하고 싶은데 만약에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찍는다면 너무 슬플 것 같고 이 말이 그대로 나온다면 한 번에 잘 찍히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우선 그럼 바로 이어서 용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 아까 뭐와 품사 중에 뭐와 뭐가 용언이라고요? 네. 바로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이라고 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이에요. 자, 그러면 용언 중에선 여러분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 진짜 여러 번 나오고 수능에도 여러 번 나오고 여러 번 나왔지만 안 나올 수 없는 우리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바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입니다.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쓰기도 되게 중요해요. 띄어쓰느냐 안 쓰느냐도 시험에 진짜 잘 나오니까 잘 알아주세요.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용언이 두 개가 결합한 거야. 두 개가 결합하는데 그 뜻의 비중을 보자면 본용언이 핵심 의미이고 뒤에 있는 거는 좀 보조해 주는 수단, 보조 수단, 핵심 의미를 잃어버리고 보조해 주는 수단으로 쓰는 게 네, 보조 용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예문 있으니까 예문 한번 볼까요? 동생이 사과를 혼자 먹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끊어. 그래서 동생이 사과를 혼자 먹었다. 말 되죠? 그럼 이거는 먹다라는 의미가 기존의 의미가 살아있어. 기존 의미가 살아있는 거 뭐예요? 본용언. 자, 그다음에 버리다. 여러분, 원래 버리다의 의미는 뭐예요? 밖에 쓰레기를 버리다. 밖에 뭔가 이렇게 배출하는 의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동생이 사과를 혼자 버렸다. 말이 돼? 뭐 그냥 동생이 사과를 버렸다 그럼 진짜 왜 쓰레기의 의미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혼자가 붙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의미가 사라졌죠. 네, 본래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생이 사과를 혼자 먹어버렸다. 그럼 이거는 먹은 걸 뭐 했다? 완료했다의 보조적인 의미가 생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뒤에 용언만으로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고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다른 의미가 덧붙을 때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뭐 보조 용언 하나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았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잡아봤다라고 했어요. 아, 네, 고기라고 하지 말고 생선이라고 할 걸. 바꿔볼까? 자, 아니 뭐 고기도 뭐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그치? 생선을 잡았다. 생선을 잡아봤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핵심 의미는 뭐예요? 잡다잖아요. 이렇게 잡다. 내가 올렸다, 던졌다. 이런 식의 잡다. 네. 뭐 수렵 활동을 나타내는 잡다가 뭐예요? 본용언이에요. 본래의 의미가 사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다. 보다는 원래 어떤 의미예요? 잖아요. 그쵸? 보다. 네. 뭔가 눈으로 시야를 활용한 게 보다인데 여기서는 생선을 잡아 봤다. 잡고 눈으로 봤다의 의미야? 그렇지 않지. 이거는 생선을 잡아 봤다. 뭔가 경험을 언급하거나 뭔가 시도해 봤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났어요. 이거 무슨 용언? 보조 용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조 용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선 절대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아, 혼자 쓰일 수는 있지. 근데 혼자 쓸 땐 의미가 사라져 버려. 예를 들어서 뭐 봤다를 혼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선을 봤다야. 이거는 무슨 의미야? 눈으로 봤다야. 네.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경험하다, 시도해 하다의 의미가 남아 있어? 아니잖아. 이건 본래의 의미인 거잖아. 그치? 이 경험이나 시도의 의미는 혼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립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 뜻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뜻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절대 이거는 선생님이 꼭 옛날에는 암기시켰는데 지금은 뭐 기억만 해 주세요. 서 같은 게 절대 올 수 없어요. 왜냐면 서라는 거는 뭔가 선후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선을 잡아서 봤다라고 한다면
잡았어. 먼저 끝난 거야. 그다음에 눈으로 봤다의 의미가 생성되는 거예요. 선후 관계로서 이 두 개의 의미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본용언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서가 왔다? 그럼 이건 100% 본용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다른 문장 성분도 들어오면 다 본용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용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띄어쓰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여러분 원래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자, 요거 옆에 꼭 써주세요. 자, 본용언과 뭐라고요? 보조용언은 뭐가 원칙이다? 띄어쓰기가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이게 많죠. 붙여 쓰는 것도 뭐한다? 허용한다. 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지. 그러면 허용하지 않을 때, 허용하지 않는 건 않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 즉, 본용언과 보조용언인데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 띄었어야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네.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반드시 띄어 쓰는 거는요. 우선 1. 보조용어 앞에 또는 다른 말로 본용어 뒤에 뭐가 붙냐면 조사가 붙은 말. 그 사이에 조사가 오면 안 되거든. 조사가 붙을 때는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아이고 글씨 참 아름답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앞말이 여기서 앞말은 본용언이에요.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여러분, 합성 동사는 뭐냐면요. 동사가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뛰어 놀다. 뛰다와 놀다가 결합됐잖아요. 근데 요런 거 합성 동사예요. 네. 뭐 아니면 뛰어놀다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고 뭐 뛰놀다. 아니야. 뛰놀다. 뛰다 놀다가 결합한 뛰놀다. 아니면 뛰어놀다도 맞아요. 네. 아니면 떠내려가다. 이건 미치게 많네. 떠내려가, 뜨다, 내리다, 가다. 세 개가 결합했잖아요.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거는 합성 동사예요. 네, 요럴 때는 절대 붙였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올 때? 서가 올 때는 본용언이니까 그건 반드시 띄어 써야 되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써도 돼. 그런데 반드시 띄어야 할 때가 있어. 반드시 띄어야 할 때는 첫 번째, 앞말에 조사가 붙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책을 읽어도 보고, 책을 읽어도 보고. 이때 뭔가는 이때 이 도가 결합됐죠. 그쵸? 이렇게 조사가 중간에 꼈거나 아니면 앞말이 합성동사 뭐 이런 거. 강물에 네 그대로 쓸까요? 내려가 버렸다. 라고 보면은 이 앞말이 합성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띄어 써주고 앞에 조사가 붙었잖아요.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옆에 적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용언의 활용은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도 시험 전에 좀 몇 번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용언의 활용,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먹다처럼 뒤에 이 다 자리에 게 와. 고, 자, 으며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막 결합해서 막 형태가 변해.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한다 그러죠. 그럴 때 앞에 이렇게 먹처럼 고정돼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간이라고 하고요. 뒤에처럼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어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이거 나중에 단어할 때 어근접사 선생님이 이미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거랑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미는 이거 해오면 어말어미야.
근데 끝에 오지 않고 중간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 있잖아요. 음. 이 예문을 보시면 여러분 프린트에는 요 파란 색깔이 없을 텐데 이 파란 색깔 써 주시면 돼요. 자, 예문 보면 가셨다를 우리가 하나씩 뜯어 볼까요? 우리가 어간어미 따질 때는 다 뜯어 봐야 돼요. 자, 뜯어 본다면 기본 형태 가다에 시가 붙었고 우리 줄표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어시 붙었고 가가 결합했죠. 그럴 때 변하지 않는 가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간. 제일 끝에 오는 걸 뭐라 그랬어요? 어말, 어미. 자, 그럼 중간에 오는 거, 이 중간에 오는 거 각각을 뭐라 그런다? 어말어미 앞에 온다. 라고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어말어미 앞에 온다. 선어말어미. 이것도 선어말어미. 근데 앞에 시는 상대가 어른이니까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아이고, 이게 아이패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동그라미 하면 요렇게 다 사라지더라고. 네. 그다음에 엇은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의미. 간지 "예전에 갔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 어미. 그래서 선어말 어미, 그냥 어말어미 앞에 있는 것들은 선어말어미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말어미의 종류에는 여기 보세요. 문장을 끝내주는 종결어미.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어라만 있는 거 아니죠? 상황 아라오라 다 있죠? 네, 그 모음 조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청유형 자, 감탄형 구나. 그다음에 연결어미는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앞에 뒤에 좀 종속되는 하나에 들어가는 그런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 보조적은 뭐냐면 본용어, 보조용어 사이에 써 주는 게 보조적 연결어미예요. 본용어과 보조적 연결, 본용어, 보조용어 사이에. 음. 이 보조적이라는 건 본용어, 보조용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보조적 연결어미더라. 그다음에 전성어미는 문장의 성질을 명사처럼,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암기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아닌데 명사처럼 바꿔주는 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원칙은 이거야. 이거죠. 미음만 붙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가 매개모음 의가 없을 때도 있어요. 명사형은 기. 관형사형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은, 는, 던, 을이 있죠. 은은 생략될 때도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 이거 두 개는 꼭 암기시킵니다. 자, 단어의 그런 성격을 바꿔주는 명사형 어미는 기. 그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 은는 던을.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훨씬 더 문제 풀기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규칙 활용이에요. 자, 여러분, 규칙 활용은 용언이 바뀔 때 일정한 규칙 아래 바뀌느냐, 아니면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 이걸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규칙 활용은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규칙이 있어. 그래서 그 규칙에 100% 적용돼. 그래서 의탈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으로 끝나는 어간에 뭐가 오냐면 모음 어미가 와. 자, 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 어미가 오면 은은 반드시 탈락해요. 은가가 약해지거든. 그래서 쓰다에 써. 이거 뭐가 온 거예요? 어가 온 거고요. 모다도 아가 온 거고요. 그다음에 아프다도 아가 왔어요.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으로 끝나면, 어간이 으로 끝나면 은은 100% 탈락한다. 이게 의탈락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탈락은 보세요. 뒤에 니, 시, 오 이렇게 우리가 리을 탈락, 니은, 시옷, 모음 이런 거 올 때 리을이 100% 탈락하는 거 리을 탈락입니다. 자, 우리가 이건 탈락 중에서는 의탈락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불규칙 활용. 여러분, 불규칙 활용 진짜 시험에 잘 나오죠. 불규칙 활용 알아주셔야 돼요.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 바뀌거나 어미가 바뀌거나 이게 상황에 따라 어떨 땐 바뀌고 어떨 땐 안 바뀌고 이런 게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어간이 바뀌는 거는 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개 중에 시험에 뭐가 제일 잘 나올까? 네, 요게 제일 잘 나와요.
르불 규칙이 이 러불 규칙과 관련해서 구분하는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시옷불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원래 시옷으로 끝났어 어간이. 근데 뒤에 자음이 오잖아? 그러면 이거 해봐. 이거 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형태가 구분이 돼. 네, 보존이 돼요. 그런데 뭐만 오면 모음 어미만 오면 앞에 있는 시옷이 탈락해버리네? 자음일 땐 그대로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시옷불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떨 땐 변하고 어떨 땐 안 변하고 요런 게 시옷불규칙.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귿불규칙이 있는데요. 디귿불규칙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걷다에 걷고 하면 그대로 걷고잖아. 뒤에 자음어미가 올 때는 디귿이 그대로 있는데 모음어미만 오면 디귿이 뭘로 바뀌어? 리을로 바뀌어. 네, 이게 뭐예요? 디귿불규칙. 자, 그다음에 비읍불규칙. 이건 솔직히 중세국어랑 연결이 되게 잘 되는데 여러분 수능에서 엄매 선택한 사람들은 이거 중세국어랑도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자, 우선 비읍불규칙은 어간이 비읍으로 끝나고 모음어미가 와. 모음어미가 오면 이 비읍이 뭘로 변해? 오나 우로 변해요. 우리 W가 오나 우잖아요. 발음 기호로. 그래서 요거 뭐가 돼요? 도와. 네, 비읍이 오나 우로 오가 여기서는 오가 된 거죠. 그다음에 보세요. 줍다에서도 어가 왔어. 그러면 이 비읍 뭐가 된댔어요? 오나 우가 된댔는데 이거 음성 모음이잖아. 음성 모음이니까 똑같이 음성인 우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주어가 되는 거죠. 네, 요렇게 비읍으로 끝난 어간이 모음어미가 오면 오나 우로 바뀌는 게 비읍불규칙. 자, 그다음에 르불규칙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르불규칙은 우리가 흘러. 여러분 여길 보시면 르에 뭐가 오니까 모음어미 어가 오니까 우리가 뭐가 사라졌어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르가 뭘로 바뀌었다? 리을로 바뀌더라. 르가 리을로 바뀌어서 앞에 있는 르 하나는 앞으로 붙어서 그 다음에 리 뒤에 있는 리을 남아서 어미 어와 결합해서 흘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르 불규칙은 르로 끝나는 어간이 뭘로 된다? 리을로 바뀌더라. 르가 리을로 바뀌더라. 어간에서. 그리고 보세요. 이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거 르가 뭘로 바뀐다고요? 리을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하나는 앞으로 보내서 일러가 되더라. 네, 이게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안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예외가 있어요. 네,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치르다를 보세요. 이때 이 치르다는 시험을 치르다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으탈락 기억하세요? 원래 뭐예요? 으는 모음어미 오면 선생님이 으가 어떻게 된댔어요? 없어진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의 규칙이 적용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탈락해. 그래서 여기에 어가 결합하면 뭐가 돼요? 치러가 되는 거예요. 이건 탈락 현상이에요. 원래 르로 끝났을 때 어간 으는 탈락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어간이 으로 끝나면 으가 탈락해야 돼. 얘들아 기억해줘. 원래 어간이 으로 끝나면 으가 탈락돼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시험을 치르다 할 때 이 치르다야. 그럼 치르다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해서 으탈락은 규칙이에요. 치러가 돼요. 그런데 르불규칙이라고 했잖아. 특이하게 어간이 르로 끝날 때 르가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뀐다. 그래서 일러 이렇게 특이하게 바뀌는 거 르불규칙이라고 한다. 이거 다 어간이 바뀌는 거다. 자, 그다음에 우불규칙. 나는 우불규칙 너무 사랑해. 왜 사랑하는지 알아? 요거 하나밖에 없어. 너무 사랑하지 않니? 우불규칙은 푸다 하나야. 그냥 푸다가 퍼가 되는 거, 우가 없어지는 거, 요거 우불규칙이야. 요 푸다 하나일 때만 나타나서 불규칙이야. 다른 건 안 그러거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미가 바뀌는 겁니다. 여불규칙은 뭐가 여불규칙이냐면 어간이 뭐로 끝나면 하로 끝나면
어간이 하로 끝나. 그래서 뒤에 아나 어가 붙어. 그럼 무조건 여로 돼. 어미가 여로 바뀌어. 어간이 하로 끝나면 무조건 여로 바뀌더라. 아나 어나. 이걸 여불규칙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러불규칙. 내가 이거는 이거 르일 때는 어간이고요. 러일 때는 어미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푸, 르 다잖아. 여기에 어미 어가 왔어. 그랬을 때 푸르는 그대로 있어. 푸르는 그대로 있고 어미인 어가 뭘로 바뀐다? 러로 바뀐다. 이건 어미 어가 러. 없었던 리을이 생겼어. 어미에 생겼어. 이건 러불규칙. 없었던 리을이 어간에 생겼어. 이건 르불규칙.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겠죠? 이거 선생님 꼭 낼 거예요. 이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게 있더라. 자, 어간, 어미 둘 다 바뀌는 거는 히읗불규칙인데요. 이거 주로 우리가 히읗불규칙은 어간이 파랗다에 모음 어미가 와요. 그러면 뭐가 돼요? 히읗이 없어져. 히읗이 없어지고 여러분 왜 예전에 우문 변동할 때 선생님이 동음 탈락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칙은 이거 아와 히읗이 없어졌으면 아와 아만 남았어. 그럼 원칙은 동음 탈락해서 아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어미 아가 없어졌어. 근데 어미 아가 어떻게 되냐면 이중모음으로 바뀌어 버려. 그래서 파래가 돼. 그래서 보세요. 어간인 히읗 사라졌죠. 그래서 어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어미 그대로 있었어야 돼. 동음 탈락으로. 그대로 있었어야 되지만 어미가 이중모음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거는 어간 어미 모두 바뀌더라. 그래서 얘들아 어간 어미 바뀌는 건 딱 하나야. 히읗 탈락 아니 히읗 불규칙밖에 없어. 하나 더 볼까? 여기를 보세요. 자, 야, 하가 있어요. 여기에 아가 붙은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하, 예로 바뀌잖아요. 요거 마찬가지예요. 히읗, 어간의 히읗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어미아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죠. 어미가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어? 이건 어미도 바뀌었어. 그래서 어간어미 바뀌는 건 히읗 불규칙밖에 없더라. 여러분 불규칙 활용 중요하고요. 어간에서 바뀌었느냐, 어미에서 바뀌었느냐, 어간어미 둘 다 바뀌었느냐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 수능 좀 어렵게 낼래. 기말고사 어렵게 낼래라고 할 때 동사 형용사 구분은 꼭 나옵니다. 뒤에 문제 있거든요. 이거 문제 풀면서 볼 건데요. 우선 의미만으로 바꾸는 건 동작이나 과정, 작용을 나타내는 건 동사, 성질이나 상태 나타내는 건 형용사. 근데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는 니은, 관형사용 어미 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러려, 명령, 청여, 청유. 이건 기본이지. 명령, 청유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의문형 느냐 쓴 때는 동사. 그 외에 성질 상태 나타나는 거. 현재 시제 관용 사용으로는 는 못 써. 니은만 쓰거나 은 써야 돼. 그다음에 의문형 어미는 야만 써. 나머진 다 불가능해. 이건 뭐다? 형용사다. 이건 뒤에 문제 있거든요. 이거 선생님 이거 암기해야 되나요? 이거 예전 수능이라면 암기하라고 했겠지만 요즘엔 좀 지문이 나오니까 보기가 주거나 글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기말고사에서도 시험을 낼 때 이걸 암기하는 시험 문제는 안 내고 뭔가 찾아서 푸는 문제 형태로 낼 거예요. 보기를 주거나 글을 주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론 설명 끝났는데 이해되시겠나요? 되시겠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근데 몇 번만 풀어보냐면 몇 번만 풀어보냐면 여러분 3번. 네. 3번 하고 5번만 풀어보세요. 3번, 5번만 풀어보세요. 요 3번, 5번만 우리가 영상으로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는 교실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얼른 3번, 5번 풀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3번, 5번 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